아주경제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7년 내 최고치로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용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런 미국의 국채금리가 세계 경제에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 특히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부추겨 경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유가마저 급등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 상황을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의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세계 2강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인데요. 중국 경제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상 신호가 계속 감지되면서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던 부채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이 올해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신흥국의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호황, 미국의 행복, 이것이 다른 나라에게는 불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15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신규 보증이 전면 금지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또 분양시장의 규제도 강화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첨제 물량에 청약하려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팔겠다고 약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첨된 1주택자가 해당 기간 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 분양을 취소하고 벌금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부동산 관련 애널리스트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애널들에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집값이 올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쓰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명은 마치 정부가 계속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이 오를 경우 아예 대출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하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큼 주택시장이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해운업 재건이 6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에 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 6개월이 지나도록 기관 통합이나 자금 지원 등 핵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양진흥공사는 여전히 전신인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의 통합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초 설립 후 2,0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공사에
법정 자본금은 당초 계획된 5조 원을 크게 빗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법정 자본금이 3조가량에 불과하고 이것 역시 대부분 현물 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막상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탄이 없다는 것인데요. 조직 정비도 되지 않고 지원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 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은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